일단 리타게팅 광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혹시 리타게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리타게팅 광고는 정확하게는 이미 내 홈페이지나 혹은 나에게 회원가입을 했거나 혹은 나에게 구매를 한 그런 기존 방문자 혹은 재방문자에게 다시 한번 마케팅을 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내 홈페이지에서 다시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홈페이지 밖에서 있는 고객들에게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인블리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검색했어요. 혹은 광고를 보고 이렇게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쇼핑몰에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다가 제가 나가버렸어요. 별로네. 그리고 제가 어떤 언론사에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떤 언론사에 제가 기사를 이렇게 읽으러 왔는데, 그리고 정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라 여기 광고가 이렇게 노출이 되잖아요. 또 이렇게 보다 보니 오라 이거는 주얼리네. 또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뭐 다른 광고가 이렇게 노출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리타게팅 광고는 여기에 인블리가 뜨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인블리를 갔다 왔잖아요. 물론 지금 화면에 인블리가 뜨고 있진 않지만 인블리가 이곳에 떠 있어서 야 너 아까 내 홈페이지 들어왔잖아. 내 홈페이지 가서 다시 구매를 한번 해보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게 리타게팅 광고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게시글들을 막 읽다가 인블리 광고가 뜨네? 혹은 인블리에서 봤던 옷들이 막 나오네? 이런 경우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경우가 리타게팅 광고입니다. 그래서 물론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사용자가 방문한 그 홈페이지에 관련된 광고를 이 사용자에게 다시 한번 노출시키는 방법입니다. 내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았어. 근데 그 사이트 광고 나한테 떴어. 이거는 리타게팅 광고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그 사이트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게 바로 리타게팅 광고입니다. 여러분들은 궁금하실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광고 서비스 혹은 광고 시스템은 내가 그 사이트에 방문한 줄을 알까? 궁금하시죠? 이건 바로 쿠키라고 하는 정보 때문입니다. 이 쿠키라는 놈은 아이들이 쿠키를 먹으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부스러기들이 막 떨어지잖아요? 여기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여러분들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막 돌아다녀요. 라고 하면 쿠키가 생성이 됩니다. 이 쿠키를 광고 코드가 인식을 합니다. 이 광고 코드는 운영자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 광고 코드에는 구글도 있고요. 페이스북도 있고요. 그리고 여타 다양한 광고 코드들이 있겠죠. 뭐 모비온이라던가 또 뭐 있을까요? 뭐 여튼 데이블 뭐 이런 다양한 광고 코드들이 있습니다. 이 광고 코드의 정보를 광고 시스템이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고주가 정한 광고들이 노출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쿠키가 정보를 읽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광고 코드가 이 쿠키의 정보를 광고 시스템에게 보내고 광고 시스템은 적절한 광고들을 노출시키는 이런 시스템으로 리타게팅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리타게팅 광고는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구글 배너 광고가 있고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광고가 있고요. 기타 광고 상품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기타 서비스들 모비온이라던가 데이블이라던가 수많은 광고들은 구글 GDN 아니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들을 따라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만 충분히 기억하고 있으면 다양한 광고들을 여러분들이 집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구글 GDN을 하기 위해서는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코드를 홈페이지에 운영자가 심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라고 하는 것은 픽셀이라고 하는 광고 코드를 홈페이지에 심어요. 제 홈페이지에도 심겨 있고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는 아마 대부분의 광고하는 서비스들은 다 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요 놈을 언제 쓰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기존 방문자에게 이벤트를 노출시키고 싶을 때 뭐 이런 거 있겠죠. 고객님, 지금까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3주년을 맞아서 시원하게 30%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지금 바로 사러 오세요. 라고 했을 때 물론 신규 방문자들에게 노출을 시켜도 되지만 이미 나에게 한 번씩 들어온 사람들에게 지금 바로 그 순간에 노출시킬 때 이 리타게팅 광고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신규 방문자의 광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위해서인데요. 예를 들면 제가 예쁜 원피스를 검색을 했어요. 뭐 이렇게 보다가 이거 마음에 드는데? 라고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다가 그냥 뭐 별론데? 하고, 혹은 이거 하다가 너 바빠 내가 지금 이거를 이 홈페이지가 마음에는 드는 것 같은데 지금 나가야 될 것 같아. 지금 나 못 사. 하고 나가버렸어요. 예쁜 원피스 비싸겠죠. 요런 키워드는 꽤 비쌉니다. 그런데 그냥 고객이 이렇게 한 번만 클릭을 했는데 돈이 나가. 그리고 끝. 너무 아쉽겠죠. 그래서 고객이 여기 보고 나갔어. 그러면 이 디바 거리라고 하는 홈페이지에서 쿠키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쿠키가 광고 코드를 통해서 광고 시스템에 보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디바 거래 들어왔다가 나가서 인스타그램을 보든 페이스북을 보든 언론사 기사를 보든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디바 걸 광고가 나와. 그러면서 야, 너 아까 내 홈페이지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들어왔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이렇게 할인도 하고 있는걸? 나한테 다시 들어와! 라고 꼬시는 거. 이것이 바로 신규 방문자를 위해서 쓴 광고비에 약간의 비용을 더 투자해서 미워도 다시 한 번만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방문자에게 노출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신규 방문자의 유입에 좀 더 효율적인 재방문을 해서 실제 구매까지 만드는 게 이 리타게팅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덧붙이면 고객의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등을 통해서 광고를 노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만 가능한데요. 이런 거 혹시 보셨나요? 제가 건대 출신이거든요. 오늘날 제가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건대 졸업생 여러분, 내가 당신에게 얼마의 할인을 해주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했어요. 이거 내가 건대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고객 정보를 활용해서 광고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치과에서 진료를 하다 보니 치아 안 좋은 사람들의 정보를 다 이렇게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교정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만 광고를 하는 거예요. 치아 교정 받으세요. 내가 할인해 줄게. 라고 해서 고객의 정보를 활용해서 광고를 하는 건데 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쿠키를 통해서 광고 코드가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페이스북과 구글, 인스타그램에서 비밀로 하고 있거니와 점점점 수집 내용들이 복잡해지고 디테일해지고 세밀해지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쁠 수가 있지만 마케팅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다 정밀한 타겟팅을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는 여러분들은 이 구글에서 얼마큼 검색하고 있으신지 혹은 구글 크롬을 쓰고 있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구글 크롬을 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검색하는 대부분의 지금 제가 검색창에 넣어서 들어왔잖아요. 이 정보들 그리고 내가 어떤 광고를 클릭했고 어떤 홈페이지에 들어왔고 왔다 갔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모든 정보들은 구글에게 가게 됩니다. 물론 제 홈페이지에서 들어와서 여러가지 활동하는 것들도 광고 시스템에게 가게 되지만 이 구글에서 검색하거나 어떤 홈페이지 들어갔다거나 이 모든 정보들이 구글에게 가게 됩니다. 또 하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겠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제가 어떤 컨텐츠를 좋아하고 어떤 컨텐츠를 싫어하고 어떤 거를 글을 남기고 어떤 거는 글을 남겼다가 지웠고 뭐 이런 별 쓸데없고 다양한 정보들이 이곳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은 크롬, 안드로이드, 유튜브 등 다양한 무료 서비스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관련 서비스로 여러분들의 정보들을 취득하고 있고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여러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보느냐 안 보느냐 링크를 클릭하느냐 링크를 클릭 안 하느냐 하여튼 수많은 행동들을 다 추적해서 데이터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주 입장에서는 정밀한 타겟팅을 하기 위해서는 구글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가장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타게팅 광고는 여러분들의 마케팅 성과를 올리는 데는 굉장히 주요한 요소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리타게팅 광고 여러분들이 꼭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케팅 관련 자격증 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마케팅 관련 자격증 하면 진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나오는데 참고로 제 것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일단 저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2008년도에 나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광고 대행사에서 검색 광고 마케팅으로 시작해서 블로그 뭐 이런 바이럴도 했었고, 그리고 모 쇼핑몰에서 온라인 마케터로 있다가 지금은 독립을 해서 생각해보니까 7년 차더라고요. 7년 동안 안 망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뭐 자격증을 꼭 따야 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분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자격증, SNS 자격증 뭐 이런 거, 이런 거 개뿔 필요 없습니다. 이 뭐 따서 뭐 어떡하라고. 이런 것들은 그래요. 뭐 강사할 때 그래 나는 이런 거 있어 요런 거 자랑할 때는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 한다고 뭔가 당신의 어떤 마케팅 퀄리티가, 혹은 당신은 마케팅을 정말 잘하는구나 이런 거 절대 알아봐 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민간 자격증이 있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민간에서 만들어서 뭐 무슨 무료다 혹은 쉽게 딴다, 온라인으로 뭐 한다 이런 거 안 따셔도 됩니다. 굳이 돈만 버리는 짓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네가 말하는 건 뭐냐? 일단 첫 번째, 구글 애널리틱스 자격증, 구글 애즈 인증, 검색 광고 마케터,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의 블루프린트, 요 4가지 정도가 여러분들이 따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요 놈은 제가 직접 실체를 못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있더라고요. 자, 일단 요 자격증인데요. 요 주소는 제가 따로 한번 남겨드릴게요. 자, 구글 애널리틱스 IQ 시험인데요. 구글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요.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구글 애널리틱스가 설치되어 있으신가요? 제가 간혹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 있나요? 물어보고요. 전환 세팅되어 있나요?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UTM 코드 사용하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한 10명 중에 한 8명은 거의 애널리틱스만 설치된 상태에서만 사용하시지 이렇게 마케팅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물론 고급도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초급 정도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나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보고 인사이트를 얻어서 다음 마케팅 때 피드백을 내서 전략을 수정할 수 있어 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 4번 기본 캠페인 및 전환 추적, 요게 아마도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들어간다거나 혹은 여러분들의 업종의 마케팅을 할 때도 성과를 측정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제가 기업들 컨설팅을 할 때 주로 보는 게 다 요거거든요. 물론 전 아직 요 자격증이 없지만 요 부분만 체크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요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더 성과가 좋네, 이게 더 성과가 좋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다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용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물론 취업하시는 분들은 초보자 고급 다 하셨으면 좋겠고, 나는 뭐 취업은 뭐 필요 없는데 라고 했으면 초보자용 정도만 보셨으면 좋겠고, 스킬샵에서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 IQ, GAIQ 요 시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구글 애즈 인증입니다. 구글 애즈는 구글에서 집행하는 광고에 대해서 넌 잘 알고 있구나, 전문가구나 라는 걸 인증해주는 시험입니다. 역시 스킬샵에서 시험을 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검색 인증, 디스플레이 인증, 동영상 인증, 쇼핑 광고 할 수 있고요. 다행히 대한민국 언어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시험 칠 때 영어로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한글만 잘 읽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인증은 1년 동안 유효하고 갱신하려면 또다시 시험을 쳐서 1년마다 다시 시험을 쳐야 되는데, 요게 구글에서 인증하는 구글 애즈 전문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마케팅 자격증 중에 신뢰도가 높은 자격증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애즈 인증 자격증 시험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요 두 가지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검색 광고 마케터인데요. 요거 한국에서 만들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민간 자격증보다는 신뢰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검색 광고, 뭐 마케팅 이런 거 나오고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검색 광고 실무 내용을 반영했고, 온라인 광고 대행사 취업 및 A 실무 능력에도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한국에서 하고, 그리고 어디 취업할 때 뭐라고 할까요? 토익 같은 거 하면 꼭 이렇게 넣잖아요. 전 어렸을 때 워드 프로세서 2급을 땄었는데 뭐 그런 정도의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거 한다고 뭐 엄청 넌 잘해 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 넌 대충 요런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있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의 블루프린트라는 자격증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일단 영어로 쳐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블루프린트 인증을 받고 어쩌고저쩌고인데요. 요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관련 자격증으로 따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영어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인증을 받고 시험을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마케팅을 하실 때 자격증이 꼭 필요하냐 안 하냐 뭐 요런 것들에 뭐 얘기는 많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난 요 정도 자격증을 따고 있으면 그래도 나는 기초는 아는구나, 혹은 야 얘가 그래도 뭘 아는 사람이네 라고 볼 때는 요런 거 한 요 3가지 정도고, 얘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페이스북에서 발행한 거니까 뭐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요 3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땄으면 좋겠다 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뭐 이런데 그런 민간 자격증 이런 것들은 뭐 굳이 여러분들 안 따셔도 될 것 같다, 요런 내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요렇게 잡아봤습니다. 왜 애플이랑 페이스북이랑 싸울까? 요 얘기부터 잠깐 해볼게요. 12월 9일날 애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애플의 모든 서비스는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날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변경이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존에는 페이스북이 내 정보의 어떤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페이스북이 내 데이터를 어떤 것을 가져와 사용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분명하게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어요. 그냥 페이스북이 내 데이터를 대충 쓰겠지 이런 정도라고 우리는 약간 동의하고 그냥 페이스북을 사용을 했었는데, 앱스토어 정책이 바뀌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페이스북이 네 개인정보 이러한 거 사용하려고 하는데 너 사용하게 해줄 거냐? 동의하면 기존과 같이 페이스북은 여러분들의 데이터들을 막 끌고 사용을 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앱이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인 거죠. 12월 16일 날 페이스북이 광고도 내고 애플을 공개 비난하게 됩니다. 페이스북의 공개 비난의 핵심은 소상공인들 혹은 기업들이 가장 저렴한 비용에 효과적인 광고를 개인정보를 통해서 했었는데, 애플이 이걸 막아서 소상공인들을 좀 강조를 하면서 소상공인들은 이제 광고를 효율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첫 번째, 애플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거나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리타게팅 광고나 잠재 고객 타겟 광고의 핵심은 개인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페이스북은 개인의 데이터를 통해서 광고주에게 저렴한 비용에 최대로 성과를 낼 만한 고객들을 막 추천을 해줬죠. 아마 여러분들이 페이스북 광고에 보시면은 성별, 연령, 나이, 지역, 그리고 여러분 홈페이지에 왔다 갔다 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게시글을 좋아했는지 뭐 등등등을 해서 소득이나 혹은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게시물을 좋아했는지,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골라서 광고주에게 제안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데이터가 뭐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몰랐죠. 그런데 첫 번째, 애플의 개인정보 수집 방침이 바뀌면서 페이스북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려면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은 페이스북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네 데이터가 혹은 네 개인정보가 광고로 사용될 때 또 동의 누르겠느냐? 동의 안 눌러도
페이스북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누르시겠습니까? 안 누르시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걸 허락하지 않게 되면은 페이스북은 이제 디테일한, 세밀한, 정확도가 높은 그런 광고 타겟을 하기가 힘들어지고요. 자연스럽게 광고 성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누가 큰일 났습니까? 페이스북 광고의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처럼 저렴한 비용에 정확한 타겟을 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페이스북 광고로 먹고 사는 기업이었잖아요. 물론 다양한 산업도 있었지만 페이스북은 기본적으로 광고로 먹고 사는 회사였는데, 아하, 이제 개인정보를 수집 못하게 되고 혹은 굉장히 까다롭게 수집하게 되면서 광고 성과가 떨어지니 광고주 입장에서는 글쎄요, 좋지는 않은 결과입니다. 개인으로 보면은 뭐 내 개인정보가 사용하지 않으면 좋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좋지 않겠죠. 자, 그리고 애플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까다롭게 만들면서 페이스북 말고 또 하나의 손해보시는 분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맞습니다. 구글이죠. 요 구글 역시도 페이스북 이상으로 넓은 광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앱에 노출이 된다거나 혹은 웹페이지에 노출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 어떤 페이지들, 배너 광고, 검색 광고 뭐 등등등의 광고가 노출되는 거, 앱 광고도 마찬가지고요. 다 구글의 광고 네트워크인데요. 구글 역시도 이제 광고로 뭔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유료화입니다. 유튜브도 광고를 모든 동영상에 붙이는 걸로 미국은 이미 시행을 했고 한국도 이제 곧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모든 동영상에 광고가 붙기 때문에 이 광고 보기 싫으면 너는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해 라고 이제 꼬시는 거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광고 때문에 아이 짜증나 그냥 유료로 하지 라고 하면서 유료로 빠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구글 포토라든가 구글의 다양한 무료 서비스들이 굉장히 축소되거나 혹은 유료화로 꼬시는 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는 안드로이드가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애플이 계속 이렇게 개인정보 수집을 막고 있는다면은 아마 이런 리타겟팅을 하는 그런 광고 업체들은 쉽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타겟팅 광고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요거 하나 해볼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요거 써먹으면 써먹을 수 있나? 하여튼 써먹을 수 있으신 분들은 좀 재밌지 않을까? 요런 키워드 하나 골라봤습니다. 바로 집콕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서비스들 몇 가지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오늘은 3가지 서비스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 이 키워드의 인상을 좀 알아봐야겠죠. 이 키워드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고 어떤 연관 키워드들이 있는지. 첫 번째 사용하는 서비스는 블랙키위입니다. 요거 저도 자주 쓰고 괜찮은데요. 자, 여기에서 집콕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집콕이 물론 옛날부터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 스크롤 쭉 내려보면은 1년 동안의 검색량 보시면 3월에 또 코로나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됐다가 떨어졌다가 8월 15일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집콕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코로나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코로나가 내려갈 때 내려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올라가고 있고요.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지길 또 기대합니다. 그리고 집콕을 검색하는 연령은 어떻게 되냐, 일단 20대 높고요. 30대, 40대, 50, 20, 30대 여성이 주로 검색하는 키워드다 라고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관련 키워드들을 많이 찾아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요 키워드 마스터인데요. 네이버에선 잘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키워드 마스터에 들어가서 제가 집콕을 검색해 보니 오늘 기준으로 최근 30일 동안 조회수가 2만 회네요. 그리고 집콕 댄스, 집콕 놀이, 집콕 취미, 그 다음에 유아, 집콕 놀이, 초등, 집콕 놀이, 집콕 테스트, 뭔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키워드들이 들어있네요. 와, 근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많네요. 특히 집콕 취미 같은 경우에는 17,000. 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알아보죠. 미디언스의 해시태그 랩. 해시태그와 관련돼서 컨텐츠를 얻기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미디언스의 해시태그 랩 들어가서 아쉽지만 이게 아이디당 하루에 5번 되니까 아껴 써야 됩니다. 하루에 5번이니까 직콕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스크롤 요렇게 내려보면은 뭐 다양한 게 나오는데 직콕 관련돼서 많이 하는 게 집순위, 집콕 중, 집콕 방콕, 강제 직콕, 직콕 육아. 아하. 육아도 많고요. 대부분 좀 여성분들이 검색하시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직콕은 20대가 높고 쭈르륵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직콕이란 키워드는 코로나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코로나 내려가면 내려가고 이렇게 되고, 관련 키워드들을 봤더니 직콕이니까 뭔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혹은 여기 직콕 운동도 있고요. 그리고 직콕 영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독서는 뭐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직콕 독서도 있고요. 그리고 직콕 요리, 요런 키워드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직콕 놀이. 와, 총 조회수가 67,000회 정도 되고요. 직콕 취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템을 기준으로 설명해보면 직콕 취미로 한번 유튜브 한번 시작해봐, 뭐 이런 거 컨셉으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콕 취미를 한번 분석을 해보죠. 다시 블랙 키위에서 직콕 취미를 봐서 스크롤 요렇게 내려봤더니 여러분들 좀 직콕과 다른 거 눈에 띄시나요? 직콕은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오르면 오르고 코로나가 내려가면 내려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어떤 등락이 존재하는데, 직콕 취미는 어떤가요? 이때는 별로 없다가 올라갔다가 지금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뭐 부득불하게 가둬놓고 있잖아요. 이제 미치는 거죠. 이 너무 답답해. 직콕 취미. 자, 요거를 키워드 마스터에서 다시 직콕 취미를 검색을 해봤더니 취미생활 등이 있고요. 직콕 취미가 많네요. 그리고 미디언스 해시태그 랩에서도 직콕 취미를 이건 별로 없네요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에서 직콕 취미를 검색을 해서 쭉 봤더니 요런 컨텐츠들이 나오고 있네요. 나오고 있고, 제 코드 구석탱이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뭔가 직콕과 뭔가 연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 있으시면은 직콕 취미 이런 걸로 엮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더 확장을 해보면 직콕 요리, 요거는 광고도 지금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콕 요리 같은 걸로 뭔가 아이들과 만든다거나 혹은 뭐 아이들 할 수 있다거나 밀키트가 있다거나 요런 키워드도 직콕 요리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아이들을 할 때 뭔가 좋을 것 같은데 글쎄요, 요거는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뭐 직콕 놀이로도 써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콕이라고 하는 것의 패턴과 그리고 직콕의 파생어지만 직콕 취미생활에 대한 검색량은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직콕은 코로나랑 왔다 갔다 하지만 사람들을 1년 동안 가둬놨으니 이 취미생활 폭등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여성이 엄청나게 직콕 취미생활을 하나 봐요. 남자는 취미생활 이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직콕 같은 경우에도 남자는 31%가 되었는데 직콕 취미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7.4밖에 없습니다. 역시 직콕은 여성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게 돈이 되더라. 그리고 아까 인스타그램도 알아봤듯이 직콕을 기준으로 육아라던가 아니면 다 여성 관련된 키워드들이 많았기 때문에 요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콕을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DIY, 직접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홈페이지 빌더 소개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크게 3가지를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공짜 홈페이지자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 있는 홈페이지 여기 있습니다. 네이버 모드라는 홈페이지고요. 꽤 괜찮습니다. 꽤 괜찮고 여러분들이 무료로 그리고 간단하게 그리고 네이버에서 뭔가 잘 세팅이 돼서 노출되고 싶은 홈페이지를 찾으신다면 두말하지 않고 네이버 모드를 추천을 드려요. 되게 간단하게 잘 만들 수 있고 무엇보다도 네이버의 서비스, 뭐 예를 들면
들면 네이버의 스마트콜이라던가 혹은 네이버 톡톡이라던가 네이버 예약이라던가 뭐 등등등등, 그리고 네이버 검색 반영까지 네이버에서는 뭔가 매우 아주 좋은 홈페이지입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네이버에서는 굉장히 완벽하지만 구글에서 좀 완벽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통계라던가 페이스북에 리타게팅을 한다거나 막 여러 가지 광고를 운영하기에 요런 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중에 유튜버라던가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신다거나 아니면 그냥 개인이라던가 이런 분들도 네이버 모드는 공짜 홈페이지 중에는 어떤 비용도 들지 않고 좋은 서비스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IMWeb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요 서비스고요. IMWeb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되게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물론 쇼핑몰 템플릿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요런 간단한 서비스도 있는데 요게 굉장히 심플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거든요. 여기 화면 이렇게 보시면은 소리를 좀 일단 죽여놓고 플레이 하면은 그냥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기존의 템플릿을 조금만 잘 운영을 하셔도 뭐 큰 손 안 대고 만들 수 있어서 혼자서 나는 홈페이지를 간단하게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은 요금이 있는데 저는 요 스타터 요거 사용하고 있고요. 뭐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쓰시면 되고, 제가 볼 때는 뭐 한 달에 16,000원 정도만 내면 되니까, 물론 도메인에 이런 비용은 좀 빠지겠지만 요 정도면 괜찮습니다. 일단 회원가입 게시판 되고요. 페이지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고요. 용량도 현재 무제한이고요. 트래픽 1, 20기가면 웬만하게 많이 와서는 문제 생길 일 없습니다. 그리고 뭐 실시간 알림 발송, 개인 도메인, 그다음에 소셜 로그인, 네이버 톡톡, 그리고 쇼핑몰 하시는 분들 등등등등은 이런 결제부터 이런 것들 정말 손쉽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지만 전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대충 빨리 만들 수 있어서 전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요 요 서비스입니다. 퍼널모아, 요 퍼널모아라는 서비스인데요, 요거는 정기 구독, 정기 결제를 하는 서비스입니다. 일단 난이도는 모두나 IMWeb에 비해서 꽤 높은 편인데, 저와 같이 보다가 마음에 들어 라고 해서 정기 결제를 하시는 분, 저는 지금 요 사이트는 29,990원에 정기 결제되거든요. 넷플릭스처럼 정기 결제가 되는데,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기에 가장 저렴하고 여러분이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여기 템플릿 찾기 눌러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오프라인 정기 배송, 브런치 이거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네일 아트 정기 결제하고 와서 네일 아트, 꽃 정기 구독, 그 다음에 저는 요거거든요. 요걸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결제를 하시는 분들은 요거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사이트, 그리고 제가 또 곧 오픈을 준비할 요 사이트들, 요것도 다 퍼널모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 같은 강사들이나 아니면 뭔가 정기 결제로 뭔가 이거 하고 싶으신 분들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은 뭐 사실 본의 아니게 광고같이 되긴 했지만 제 그 오시 아줌마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요거 있어요. 퍼널모아를 이용한 정기 결제 사이트. 요 퍼널모아를 이용한 정기 결제 사이트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강의를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직접 홈페이지를 만드는 서비스들은 엄청나게 많지만 제가 볼 때는 요 세 가지 정도 고려해 주시면은 속 편하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이 중에 쇼핑몰을 생각하신다 라고 하신다면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스마트 스토어랑 그 다음에 카페24나 가비아나 고도몰에서 나오는 그런 쇼핑몰 솔루션들을 사용하시는 게 속 편하더라, 뭐 이런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속해져 있는 이런 업종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들을 살짝쿵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일단 요즘 같은 시기에 이 온라인 마케팅 강의 시장에 대해서 제가 속해져 있는 영역이고, 또 여러분들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이니까 좀 쉽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이 질병 때문에 좀 난리가 많이 났잖아요.
그런데 이 질병이 생기기 이전부터 이 온라인 강의 시장은 크게는 오프라인 강의가 엄청나게 축소되고요. 반면에 온라인 강의 시장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뭐 패스트 캠퍼스라던가 마소 캠퍼스, 그리고 블러트 아카데미, 그리고 하여튼 제가 다 기억도 못하는 그런 수많은 교육 업체들의 이 오프라인 강의 시장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 반면에 어떤 시장이 커졌느냐 하면은 VOD 시장, 그러니까 강사들이 동영상을 찍어서 이 동영상을 판매하는 이런 시장들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강사들 중에는 뭐 저처럼 아예 온라인으로만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여전히 오프라인에서 강의하시던 이런 분들로도 나눠지고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온라인 마케팅을 동영상으로 판매를 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약간 느낌이 이런 것 같아요. 돈을 주고 샀지만 사서 뿌듯은 한데 실제로 잘 보지 않는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패스트 캠퍼스에서 한 10몇만 원 주고 강의를 샀어요. 강의가 꽤 많았습니다. 한 40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디지털 마케팅의 다양한 컨텐츠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물론 보기는 봤지만 다 못 봤고요. 그리고 왠지 동영상을 많이 소장하고 있으니까 마음은 엄청나게 뿌듯한데 반면에 마음만 뿌듯하지 실제로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온라인 마케팅이 오늘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자동화가 이제 많이 시작이 되면서 디테일한 어떤 튜토리얼 혹은 매뉴얼 이런 것들이 중요도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분들이 예전처럼 엄청난 어떤 기술적 팁들을 알려주는 것도 한계도 있고 별 의미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강사분들이 어디 쪽으로 눈을 돌렸냐 하면은 투잡 시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 스토어 투잡, 뭐 유튜브, 부업, 그리고 블로그 마케팅 관련돼서 뭐 이런 영역으로 확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또 유명한 교육업체가 뭐 클래스 101이라던가 그리고 뭐 숨고라던가 이런 플랫폼들이 또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 초 그리고 2월, 3월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질병이 대한민국을 덮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온라인 강의 시장의 한 축이었던 이 오프라인 강의는 원래 감소를 하고는 있었지만 더 급속도로 감소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온라인 강의를 시청하시는, 그리고 이 온라인 마케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중에는 물론 대기업도 있고요, 중견기업도 있지만 또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질병으로 통해서 직격탄을 맞다 보니까 또 소상공인 관련돼서 많은 주제들이 또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오프라인 강의는 거의 현재 멸종 단계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부장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이 부장님이 속해 있던 회사는 어떤 데냐면은 이 기업들의 강의를 정기적으로 오픈을 하고, 그리고 기업들이 여러 중견기업들, 대기업들이 와서 그 강의를 듣고, 그래서 분기별로 그런 강의들이 계속 오픈이 되었는데 이게 이 질병 때문에 전혀 이런 강의들을 못 열다 보니까 이 기업에서는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도 이 동영상 혹은 라이브 스트리밍 시장으로 가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는데 좀 늦었죠. 왜냐하면은 이미 3월, 4월 이때부터 비대면 시장들이 커지고 있었는데 지금 준비한다는 건 뭐 10월, 11월보다는 빠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준비는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약간 덩치가 있는 그런 교육업체에서는 조금 늦게 들어가는 경향들이 있고요. 반대로 저같이 1인 기업이라던가 혹은 1인 강사 이런 분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던 게 바로 이제 줌으로 하는 강의였습니다. 그리고 뭐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강의하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일단 줌으로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줌으로 강의를 할 때 이 강사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강의료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혼란과 혼돈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처럼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할 때는 뭐 크게 상관이 없는데 요즘 동영상 편집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실습이 따라줘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만드시는 분들의 피드백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 시장, 그러니까 뭐 비대면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다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뭔가 컨텐츠를 판매하는 이런 시장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질병 이후로 엄청나게 커지고 관심도 많은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 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오프라인 강의가 있었을 때만큼 성공을 했느냐, 뭐 더 나은 수입을 벌고 있느냐, 아니면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테스트들이 진행되고 있더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마도 1인 기업 중에 마케팅 강사들 중에는 아마 제가 최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렇게 유료 강의 사이트를 만들었고, 월 정기 구독으로 마치 넷플릭스에서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내 컨텐츠를 보게끔 하는 이런 사이트들을 만들었고, 요게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병 오기 전부터 저는 준비를 뭐 본의 아니게 하게 됐었는데, 저는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질병의 사태, 비대면이 활성화된 이때를 잘 극복해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담으로 이런 얘기 잠깐 진행을 했습니다. 마케터와 인공지능. 저도 2008년부터 검색 광고 관련돼서 마케터로 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는 1인 기업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마케팅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인공지능 혹은 빅데이터 혹은 자동화, 이런 시장들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요. 그 영향이 이제는 이 온라인 마케터들에게도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가 엄청 빨리 되고 있습니다. 뭐 입찰이라던가 키워드라던가 혹은 타겟 잡는 거라던가 혹은 다양한 광고 방법들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동화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일단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타겟이라는 걸 잡아야 되고요. 어떻게 효과적으로 입찰을 하느냐, 이 입찰도 함께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타겟도 사람이 다 잡아야 되고 입찰 방법도 수작업으로 다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분들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한다고 한다면 타겟도 페이스북이 제안을 해주고요. 그리고 다양한 입찰 방법들도 페이스북이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광고 성과가 좋다 나쁘다까지 말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종종 말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요 아드리엘이라는 서비스는 인공지능이 광고를 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이 광고가 할 수 있는 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구글의 검색 광고와 구글의 배너 광고인 구글 GDN 광고, 그리고 앱 광고, 그리고 카카오톡 광고를 한꺼번에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비용은 여러분들이 내는 광고비의 13% 정도를 가져가고 있고요. 얘의 특징은 아드리엘 자체에서 다양한 광고들을 집행하고 있지만 이 광고의 최적화는 이 아드리엘이 스스로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광고를 해준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광고 사이트에서 광고 관리자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아드리엘에서 원하는 타겟과 예상과 광고 집행 방법들을 정하게 되면 알아서 광고가 되고요. 구글 애널리틱스라던가 다양한 통계 프로그램, 그리고 페이스북의 픽셀 뭐 등등등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매력적인 광고 상품들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할 일이 굉장히 적어지죠. 그리고 아드리엘 뿐만 아니라 이런 비슷한 광고들이 현재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광고에 관련된 방법들이 굉장히 자동화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것도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했던 타스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이 타스 서비스는 고객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알아서 문자도 보내주고, 알아서 푸시도 보내주고, 알아서 카카오톡 알림톡도 보내주고, 이메일도 보내줘서 다시 내 홈페이지에 재방문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회원가입을 하고 그냥 나갔어요 라고 한다면 3일 있다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너 내 홈페이지에 가입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 내 홈페이지에 와서 빨리 구매를 해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에 와서 A라는 상품과 B라는 상품을 보다가 A라는 상품을 더 오랫동안 보다가 나갔어요 라고 한다면은 문자와 알림톡과 이메일을 통해서 다시 이 고객이 너 A라는 제품 보고 갔는데 너 A라는 제품 마음에 들잖아, 빨리 와서 구매해 라고 다시 꼬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A라는 고객이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아놓고 구매를 안 해. 그러면 1시간, 2시간 있다가 문자, 이메일, 알림톡을 통해서 장바구니에 물건이 있는데 왜 구매를 안 하지? 빨리 구매를 해! 라고 이렇게 꼬실 수도 있고요. 이 고객이 구매를 한 이후에는 그래, 네가 내 물건을 구매해줬으니 다음에는 이런 것도 같이 구매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또 하나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방문자의 움직임을 수작업으로 파악을 해서 알아서 문자 보내고 알아서 알림톡 보내고 알아서 이메일을 보내면 되었지만 요 타스 같은 서비스는 자동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마케터가 생각보다 할 일이 없더라. 자, 다음으로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방법도 굉장히 심플하고 다양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는 미리 캔버스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클릭을 하면 여기서는 이런 이미지들을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 또 있거든요. 보면 망고보드 한번 보시면은 여기도 미리 캔버스와 마찬가지로 컨텐츠를 다양한 형태로 만드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카드 뉴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SNS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망고보드에서 제공해주는 템플릿에 이름만 바꾸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템플릿, 현재 인기가 있는 템플릿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매우 쉽게 컨텐츠들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데는 여러분들이 어떤 포토샵이라던가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올 필요도 없고 최근에 유행되는 컨텐츠 형식을 따로 연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망고보드에서 미리 캔버스에서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포토샵을 몰라요 라고 해서 이미지를 못 만드는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손쉽게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고 이런 서비스들은 앞으로 더 많이 개발이 되고 나올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이 망고보드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컨텐츠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애프터 이펙트 이런 거 굳이 모르셔도 이렇게 손쉽게 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들 수 있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고서 역시도 예전에는 엑셀로 뭘 뽑아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은 굉장히 보기 좋게 그래픽을 포함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고서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자주 보는 형식으로 보고서의 스타일도 점점 바뀌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작업으로 할 그런 작업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타업체의 사례를 역시 쉽게 볼 수가 있는데 타업체가 어떤 광고를 하고 있는지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페이스북 광고 라이브러리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요. 11번가를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11번가에서 광고하고 있는 항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언제 시작을 했는지 나오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렇게 나오고요. 요 중에서 요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광고 상세 정보 보기 클릭을 하면 네, 요렇게 광고에 대한 상세 설명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광고가 여러 가지 버전으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뭐 3가지 버전을 하고 있는데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광고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광고 컨텐츠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광고를 파악할 때 굉장히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겠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거의 핵심은 마케터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동화가 엄청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컨텐츠를 제작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고서에 대해서도 인공지능이 예쁘게 처리해주고 타업체의 사례도 다양한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수작업으로 해야 될
될 일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는 효과적인 광고 소재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번에 추석을 맞이해서 할인을 해야 될 건지, 쿠폰을 줘야 될 건지, 그럼 기간은 얼마나 해야 될 건지, 어떤 품목을 해야 될 건지, 요런 거 고민되시잖아요. 요런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기에 여러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결정을 했으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광고를 집행하시면 되지만 내가 무엇을 할 건지 결정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마케터가 할 일은 이런 캠페인 자체를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캠페인을 선정하고 캠페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짜는 건 내 윗사람 혹은 마케팅 부서의 최고 책임자가 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마케터 개개인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광고 상품과의 조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아드리엘이라던가 다양한 광고 서비스를 통해서 광고를 한꺼번에 돌릴 수 있어. 그런데 검색을 돌릴까? 아니면 검색과 인스타그램을 돌릴까? 아니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만 돌릴까? 아니면 배너 광고를 돌릴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입니다. 어떤 캠페인을 어떤 곳에 돌리는가, 이것이 마케터가 결정하고 노출시켜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각각을 최적화시키고 운영하고 뭔가 수작업으로 뭔가 운영을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었다면은 지금은 운영에 대한 최적화는 인공지능 혹은 AI에게 맡기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캠페인을 예쁘게 구성하는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직접 상대해야 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입니다. 인공지능이 뭐 유튜버라던가 혹은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를 직접 상대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직접 상대해야 되는 건 또 마케터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시다시피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거라고 보여지니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은 보고서에 적절한 인사이트를 넣는 것입니다. 보고서 앞에서 인공지능이 쉽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노출시켜 준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다양한 보고서를 보고 여러분들이 내 홈페이지는 이게 문제구나, 혹은 내 상품이 이게 문제구나 등등등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컨텐츠를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 앞에 이야기하면서 아드리엘, 타스, 망고보드, 미리 캔버스,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러리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요거 새로운 서비스거든요. 이런 서비스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마케터가 이런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지, 어떤 서비스들이 나오는지, 내가 써먹기 좋은지, 이건 별론지 등등등을 파악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슬프지만 없어질 일, 광고 집행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거 했을 때 노출이 좋더라, 이거 했을 때 노출이 별로더라, 이런 거 점점 없어질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 보고서 작성하기. 뭐 예전엔 PPT로 예쁘게 만들고 뭐 엑셀로 이렇게, 이런 것들 이제 뭐 크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광고주들을 꼬시기 위한 이런 접대들도 앞으로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케터가 이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할 때는 캠페인, 그러니까 효과적인 광고 소재를 어떤 것과 같이 돌리느냐, 요 캠페인을 구성하는데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잘 못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그런 사람을 직접 다루는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 인사이트 넣기, 요 정도를 마케트 하시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면은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요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내 서비스 아이템의 성향에 맞게 마케팅을 운영하기입니다. 자, 일단 설명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서비스나 혹은 쇼핑몰 뭐 여러가지 아이템들이 있겠죠. 또 제가 운영하는 서비스와 아이템들이 있겠죠. 다 성향들이 좀 다르지만 그냥 대충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 번 구매하고 안 사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 번 구매하고 안 사는 대표적인 거 한번 보면요, 인테리어, 리모델링, 기숙학원, 또 뭐 있을까요? 포장이사, 등등등등. 요런 키워드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내가 살면서 손꼽아 몇 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매하면 다시 구매할 가능성이 없죠. 또 생각이 났습니다. 데이터 복구. 데이터 복구는 하드디스크나 무슨 메모리가 뻥 났을 때 하는 건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있으신가요? 그런데 데이터 복구라는 걸 평생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요런 서비스들이 있고요.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기저귀, 면도기 날, 생수, 과일, 책, 컨텐츠,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죠. 기저귀 사면 계속 사야 되잖아요. 얘가 기저귀를 뗄 때까지. 면도기 날, 제가 수염을 기르지 않은 이상 면도기 날은 계속 사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도 면도기 날을 한 12개를 샀습니다. 세일한다고 해서. 생수, 이거 생수 계속 먹는 거죠. 과일도 마찬가지, 책도 그렇고, 컨텐츠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한번 구매를 하면 계속 구매를 해야 되는 이런 서비스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구매하고 안 사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고객이 필요할 때 바로 나와야 됩니다. 고객이 필요할 때 바로 노출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고객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꼭 데이터 복구를 하겠어, 포장이사를 하겠어, 기숙학원을 찾겠어, 나는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를 하겠어, 이런 거는 고객의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죠. 그래서 이런 아이템들은 네이버를 중심으로 한 검색 노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복구를 하려고 해. 그러면 인스타그램에서 데이터 복구 이렇게 찾을까요? 그럴 가능성 별로 없죠. 페이스북에서 데이터 복구 잘하는 곳 이렇게 검색을 할까요? 그렇지 않죠. 네이버나 유튜브, 그러니까 검색 기능이 활성화된 곳에서 컨텐츠를 찾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객단가가 비쌉니다. 예를 들면 인테리어, 리모델링, 기숙학원, 포장이사, 데이터 복구들보다는 기저귀, 면도날, 생수, 과일, 책, 컨텐츠 등등등등이 비교적 저렴하죠. 그래서 객단가가 비쌉니다. 그러나 재구매는 안 하기 때문에 고객 정보 DB 활용 마케팅이 덜 중요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요, 고객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사야 되기 때문에 네이버나 검색을 통해서 노출을 하지만, 만약에 인테리어 한 사람, 기숙학원 한 사람, 포장인사 한 사람, 데이터 복구 한 사람한테 문자 보내서 너 리모델링 하려면 나한테 연락해, 너 포장인사 하려면 나한테 연락해, 너 데이터 복구 하려면 나한테 연락해,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필요하지 않은 이상은 다시 이 서비스들을 이용할 가능성은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는 건 객단가가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물론 필요하니까 살 수도 있지만 안 필요해도 가격 괜찮네 하면 사볼까? 이렇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는 제품들의 특징은 고객이 엄청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강력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객단가가 저렴하지만 더 저렴한 이벤트나 프로모션이 되게 많은 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검색 더하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SNS 노출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 필요한 사람들을 꼬셔야 되거든요. 안 필요한 사람들에게 1+1 아니면은 쿠폰 3,000원 이런 것을 주면서 내 거 구매해 라고 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는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모션과 검색과 그리고 SNS를 통한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벤트나 프로모션으로 만약에 내 제품이 5,000원짜리를 팔았는데 원가가 2,000원이야. 근데 내가 4,000원을 할인해줬어. 그럼 나는 마이너스 1,000원이 손해잖아요. 그러나 고객 정보와 DB를 활용하는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마이너스 1,000원을 기록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문자 보내고 메시지 보내고 메일 보내고 카톡 보내고 다시 구매하게끔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규 고객도 중요하지만 기존 고객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첫 구매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이 사람이 내 문자 한 통 해봤자 뭐 10원, 뭐 카카오톡 메시지는 12원 정도 하거든요. 그거 받고 구매를 해 라고 한다면 나한테는 엄청 남는 장사거든요. 그러니까 재구매가 일어나는 서비스일수록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고객의 DB를 얻는 것에 집중하시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한 번 구매하고 안 사는 것, 이런 아이템들한테 고객 정보를 얻기 위해서 뭔가 마케팅을 하고 할인을 많이 떼고 이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매하고 안 사는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잦은 이벤트를 하시는 거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번 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격의 마지노선 아래로 한다면은 그 손해보고 끝이거든요. 그러나 재구매가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유지해야 될 가격보다 낮게 하더라도 다음 재구매 때는 훨씬 더 내가 남는 장사로 고객들에게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아이템은 한 번 구매하고 안 사는 제품인지 아니면 계속 재구매가 일어나는지 거기에 따라서 마케팅 전략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